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쳐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기어이 다시 만나고야 마는 그런 지독한 운명 말입니다. 축구계에서 그 운명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토마스 밀러. 2025년 11월 23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이 두 레전드가 각 팀의 운명을 짊어진 채 단두대 매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쓴 각본이라기엔 너무나 자기적이고 우연이라기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합니다. 축구에 신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는 헐리우드의 드라마 작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함부르크와 뮌헨, 런던과 바이에른, 그리고 러시아 카잔의 그 뜨거웠던 오후를 지나 이곳 북미 대륙의 플레이오프 무대에까지 이들을 나란히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독일에서 시작되어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 끝난다. 마치 대서사시의 3부작을 보는 듯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갓 스물을 넘긴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의 거인들을 상대로 패기 있게 덤벼들던 그 시절, 밀러는 이미 세계를 정복한 바이에른의 황제였습니다. 손흥민에게 밀러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고, 밀러에게 손흥민은 당돌한 도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런던의 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뮌헨에게 참패하며 고개를 떨궜을 때 그 옆에서 잔인하리만큼 환하게 웃던 승자 또한 밀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은 밀러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카잔의 기적에서 비로소 뒤집혔습니다. 종료 직전 50m를 질주의 쐐기골을 박아 넣던 손흥민과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던 밀러?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가 아닌 서로의 심장에 잊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며 비로소 대등한 숙명의 라이벌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그 질긴 인연의 끈이 2025년 오늘 LA의 태양 아래서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것은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노장들의 추억팔이도 아닙니다. 지는 순간 즉시 짐을 싸야 하는 MLS 컵 플레이오프. 게다가 승자에게는 리오넬 메시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결승 티켓이 주어집니다. 너를 밟고 가야만 내가 산다. 10년 전 독일의 차가운 겨울밤에 시작된 추격전. 이제 그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전쟁 The Final War이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10년 전쟁의 승자는 카잔의 악몽을 되갚아주려는 독일의 여우 밀러일까요? 아니면 그를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일까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얼굴에는 20대 시절의 풋풋함 대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깊은 주름과 흰머리가 희끗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은퇴를 앞두고 미국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골프나 치러 온 뒷방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2025 시즌 손흥민과 밀러는 MLS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치명적인 괴물 몬스터들입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리버풀의 전설 빌 샹클리가 남긴 이 명언은 지금 바로 이 두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말 같습니다. 먼저 LAFC의 캡틴 손흥민을 보십시오. 전성기 시절처럼 90분 내내 미친 듯이 스프린트를 반복하던 에너자이저의 모습은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는 뛸 때와 안 뛸 때를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경제적인 살인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서부 지구 득점 랭킹 최상위권을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속도로 수비수를 제쳤다면 지금은 수싸움과 타이밍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수비수들이 그가 늙었다고 방심하는 순간 벼락 같은 양발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립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을 지휘하고 독려하는 LAFC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로 진화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지금의 손흥민은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극적이다라고 평하는 이유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밴쿠버의 축구 도사 토마스 밀러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우리가 알던 그 기괴하고도 천재적인 공간 연주자 럼듀러입니다. 신체적인 스피드는 MLS의 젊은 흑표범 같은 공격수들에게 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밀러의 축구는 다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하는 것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밀러가 합류한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밀러가 손짓 한 번 하면 밴쿠버의 진영이 바뀌고 그가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공이 배달되어 골로 연결됩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의 선수이자 감독입니다. 올 시즌 서부 지구 도움 1위라는 기록이 증명하듯 그는 여전히 상대 수비 조직을 해체하는 해커 하커로서의 능력이 건재합니다.
이곳은 양로원이 아니다. 이곳은 전쟁터다. 두 선수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유럽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그들이 굳이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와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사전에 적당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결정력과 밀러의 창조성. 스타일은 다르지만 승리를 향한 집착만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노련미까지 장착한 두 노장 올보이스들의 대결은 속도전이 아닌 수싸움의 정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LA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 있는 두 전설. 빠른 발을 가진 자가 이길까요? 아니면 빠른 머리를 가진 자가 이길까요? 전문가들의 전술적 포인트와 마지막 승부 예측이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이제 감성을 거두고 냉정한 전술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축구는 결국 90분간 펼쳐지는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다른 방식을 가진 두 명의 땅 따먹기 고수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대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선 스트레이트로 뚫으려는 손흥민과 그물낫을 쳐서 가두려는 밀러의 모순 대결. 1. 손흥민의 전략, 혼란 케어스를 만들어라. LAFC의 전술은 명확합니다. 속도입니다. 손흥민은 정돈된 상황보다 경기가 어수선해지는 전환 트랜지션 상황을 사랑합니다. 그는 밴쿠버의 수비 라인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그 0.1초의 틈을 타 직선으로 달릴 것입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여전히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는 밀러가 지휘하는 밴쿠버의 조직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뒷공간 스페이스 비하인드를 파고들 것입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밀러가 공격 가담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그 뒤에 생기는 광활한 대지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라. 이것이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내린 지령일 것입니다. 밀러가 머리를 쓰기 전에 압도적인 피지컬과 속도로 밴쿠버의 수비벽을 강제로 찢어발기는 것. 그것이 손흥민의 필승 공식입니다. 이 밀러의 전략, 통제 컨트롤하고 덫을 놓아라 반면 밴쿠버의 밀러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지능입니다. 밀러는 자신이 손흥민보다 느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는 대신 공간을 지우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나움도이터 럼듀를 공간 연주자라 부릅니다. 그는 경기장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듯 조망합니다. 밀러는 직접 수비하기보다 동료들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지시하며 손흥민이 뛸 공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오프사이드 트랩이나 협력 수비 감옥을 설계할 것입니다. 밀러의 목표는 경기의 템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LAFC가 조급해질 때 그 빈틈 스페이스로 유령처럼 스며들어 치명적인 패스를 찌르는 것. 밀러는 손흥민이라는 맹수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덫을 놓아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사냥꾼의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체력과 집중력입니다. 후반 70분 다리가 무거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시점. 손흥민의 한 방이 밴쿠버의 덫을 뚫느냐 아니면 밀러의 덫이 손흥민의 발을 묶느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 인스팅크와 이성 리즌의 충돌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무기인 속도를 가진 손흥민과 가장 고차원적인 무기인 뇌를 가진 밀러? LA의 잔디 위에서 펼쳐질 이 고도의 심리전은 축구를 사랑하는 전술가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라이브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 옵니다. 함부르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시작된 두 소년의 경쟁은 런던의 빗줄기와 카잔의 뜨거운 눈물을 지나 이제 이곳 캘리포니아의 붉은 석양 아래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오늘 밤 주심에 종료 휘슬이 울리면 잔혹한 승부의 세계는 또다시 승자와 패자를 나눌 것입니다. 이긴 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기다리는 결승 무대로 향하는 영광의 티켓을 거머쥘 것이고 패한 자는 쓸쓸히 짐을 싸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우리는 이 경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성장시켰던 두 거성이 나누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있었기에 밀러는 아시아 축구를 존중하게 되었고 밀러가 있었기에 손흥민은 세계의 벽을 넘어서려는 도끼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벽이자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경기 종료 후 땀에 젖은 유니폼을 교환하며 서로를 끌어안을 두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18년 카잔에서는 한 명이 웃고 한 명이 울었지만 2025년 LA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수고했다. 나의 최고의 라이벌이어라고 말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라스트 댄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월드컵 그리고 MLS까지 우리의 청춘과 함께했던 그 질긴 인연이 오늘 밤 완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담아 이 경기의 결말을 예측해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카잔의 그날처럼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대한민국의 캡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종 예측 카잔의 악몽, LA에서 재현된다. LAFC 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 손흥민 결승골 예상. 손흥민이 밀러를 넘고 마침내 메시 앞에서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기대하며